인사드립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최인아입니다. 미국발 훈풍 세게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도 큰 재료는 없었는데요. 헤지펀드 회장이 연준의 출구 전략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증시를 낙관적으로 보니까 다들 주식을 긍정 마인드로, 매수 마인드로 대하라는 코멘트가 있었죠. 우리 증시는 미국과는 별반 상관없이 전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는 강보합권 정도 유지하는 정도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수급이 지금 선물 통틀어 보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일 6거래일 만에 가장 많이 팔았던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팔았던 기관의 매도가 일단 코스닥에서 멈추면서 코스닥이 5거래일 만에 반등을 주고 있다는 점이 크겠습니다. 전일과는 사실상 180도 다른 수급, 180도 다른 지수 모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2부에 준비한 내용들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의 상승폭이 그냥 그저 그렇고요. 코스닥이 그나마 반등 주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수급 상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래소 기준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모습 없고 코스닥에도 그렇지만 기관의 차익 매물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네요. 네, 일단은요. 네. 거래소 어제 상승분에 대해서 또 상당히 이제 칭찬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런 뉴스들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요. 수급으로만 봤을 때 어제 기계적인 물량, 즉 프로그래밍 매수세가 어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요. 프로그램 물량의 거의 80%, 90% 육박했던 물량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기계로 올리고 손매매는 팔았다고 사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요. 우리 시장을 지금 살 이유가 없다는 점 계속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가요. 100엔을 넘어서면 이제 주춤할 것이다. 그런 예측도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요. G20, G7 면제부를 줬고요. 이번 주 석가탄신일이죠. 금요일, 내일 모레인데요. 이제 일본의 GDP 1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그 GDP가 발표되면서요. 아마 일본 중앙은행이 또 다른 통화 정책이 아닌 어떤 재정 정책, 실질적인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제가 아베노믹스 2탄이라고 지금 외신 쪽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엔화가요. 지금 또다시 102엔을 돌파를 했습니다. 밤사이 돌파를 했고요.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그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101.5엔 밑에까지 잠깐 빠졌다가 빠질 때는 잠깐 주춤하다가 오를 땐 순식간에 오르는 게 최근에 엔화 이슈입니다. 그 엔화 이슈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어려웠던 거고요. 수출 업종이 계속 어려운 가운데 원화 약세가 달러 강세로 인해서 동반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상쇄되지 않겠냐. 그런 어떤 심리전이 한국 증시를 계속 하방 경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을요. 정확히 좀 말씀드리기보다 속내로 표현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요. 선물보다는요. 파생 관련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거다. 제가 상당히 이 시간 속에서 수급도 수급이지만 파생 그리고 농숏 전략 그리고 어떤 주식 선물 옵션의 테이블 이런 것들을 좀 복잡하게 항상 안내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인지하시고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시장을 대응하기 더 편하실 거라는 거. 사실 한국 시장은요. 파생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1등입니다. 독일 거의 1, 2등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럽 시장의 파생 상품 시장이 워낙 컸기 때문인데요. 한국 시장은 그만큼 파생 시장으로 현물을 갖고 놀기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항상 그 패턴을 외국인의 어떤 수급 패턴을 읽으려면은 파생 시장을 들여다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간은 어떻습니까? 기간이요. 사실 어제도 적극적으로 코스피를 매수했다고 하지만 역시 기간 또한 프로그램 매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금을 제외하고서는요. 프로그램 매수에 사고요. 프로그램 매도에 팔고 최근에는요. 주식 선물 쪽이나 선물 쪽에서 기간도 적극적으로 매매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시장이 너무 답보 상태에 있잖아요. 코스피가. 재미없는데요. 선물 가지고 수익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형주 가지고 특히요. 그러다 보니까
파생상품 시장은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기관의 입장에서는 사후증권금이라는 그 제도권의 장점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옵션 매도 전략이라든지 이런 전략들을 쓰기에 상당히 괜찮다는 점. 결국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사실 이런 장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런 속내를 표현을 드렸습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어제 코스닥이요. 정말 많이 샀죠? 1,000억 원은 넘게 정말 대량 매매를 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어제 2%대 하락을 하다가 종가상으로 좀 낙폭을 줄였습니다. 코스피 피해서 코스닥을 대거섰더니 멘탈 붕괴다, 멘붕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여지없이 어제 당했는지 오늘은 적극적으로 사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오후 들어서 기간이 만약에 또 매도를 돌아서면 또 사겠죠. 그런 것들이 코스닥 심리를 540선 중반까지 내릴 수는 있다고 판단하지만 단기적인 매물은 어느 정도 4일 동안 기간의 매물은 출회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한다면은 그동안의 주도주들이요 단기 조정을 많이 받았던 것들 대신 수급이 안 깨진 종목들을 좀 찾아서 매매하시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엔저 때문에 외국인들의 컴백은 여전히 요원한 건지 사실은 일본과 한국 증시의 전체적으로는 롱숏 전략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오늘 니케이가 15,000까지 뚫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사실상 더 구체적인 실전에서 궁금한 것은 오늘 통신주 사기에 적정한 가격선 정도라고 보시는지라는 부분과 코스닥에 대한 전망입니다. 네, 일단 통신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추격 매수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5일선, 21선 매매를 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SK텔레콤 역시 또 대표적으로 말을 해보죠. 오늘 5일선이 21만 9,800원입니다. 오늘 21만 9,000원까지 갔었죠. 이게 종가상으로 안 깨지면요. 한번 분할로 매집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주도주였고요. 이런 주도주는 쉽게 차트를 깨지 않습니다. 코스닥과 좀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워낙 시가총액, 지금 SK텔레콤 시가총액 10위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만약에 이 5일선이 깨졌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다음 타자는 21선이잖아요. 21선은 얼마입니까? 20만원 초반대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22만원대 여기서 처음으로 분할 매수 들어갔으면은, 만약에 21만원이 오더라도 사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손절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20만원이 안 깨지는 지지 라인이 나타난다면 거기서 나머지를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등을 줄 때 그 수익을 먹는 그게 보통 이격 조정을 줄 때 매매 플레이거든요. 통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LGU 플러스 단기간에 많이 상승한 것 같지만요. 어제도요 장중에 뭐 5% 정도 상승하다가 내뱉었고요. 어제 들어가신 분이 오늘 가에 수수료 떼고 팔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특히 대형주들이 이런 통신주들, 방어주들은요. 개인이 쉽게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저는 오버밸류, 즉 어떤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주가가 밸류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저께. 대신 너무 살만한 게 없으니까 기간이 사서 배당 수익률 그런 쪽에서 먹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당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략대로 좀 매매를 하시면은 물려도 배당을 받아가겠다. 그리고 더 내려가면 더 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 번에 사시기보단 좀 분할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주는 거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일본에 대해서 농시옷을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니케이 지수가 오늘 15,000을 돌파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어쨌든 지금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양적 완화를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과 유럽이 양적 완화를 고수했어도 이렇게 단기간에 지수가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일본 증시는 어떻습니까? 작년 11월에요. 8,000포인트 초반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수가 더블이 난 거거든요. 6개월 만에. 그러면 여기서 거품 논란이 있어야 되느냐 마느냐 그거를 사실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본 경제가 엔저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아베노믹스라는 그런 통화정책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라는 거는요. 어떤 정책을 쓴다고 해서 바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 기대감이잖아요. 사실. 일본에서는 일본의 자국의 국채를요. 전부 다 팔고요. 왜냐? 엔저를 쓰고 국채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우려시 되니까 그것을 팔고 주식시장으로 가거나 ETF 이런 쪽으로 가고요. 해외 채권을 사고 그런 식의 어떤 자금 이동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JGB라는 그 일본 채권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지금 거래 대금이 1등이라고 뉴스도 나오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시장의 단순 주식 시장의 상승이요. 지금 어떤 경제에 대한 호조 그런 것보다는 어떤 유동성 그리고 그런 아베노믹스라는 심리적 그런 지지선 그런 어떤 지지가 계속 하방 경직을 만들어내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엔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석가탄신화 우리 시장은 휴장이죠. 일단 그날 일본의 GDP가 1분기 발표되는데요. 아베노믹스가 그동안의 엔저가 통화정책이었다면은 실질적인 재정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요, 엔화가 여기서 또다시 한번 오버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105엔을 이번 주 중에 석가탄신일 만약에 재정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즉 아베노믹스 2탄이 나온다면 105엔 돌파는 순식간에 이뤄집니다. 그럼 한국의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즉 농숏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엔저로 인해서 일본의 기업들, 수출기업들이 계속 실적이 호주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일본 쪽을 사면 샀지 한국 쪽을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어제 샀다고 해서 외국인이 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선물 옵션 만기 6월 만기를 앞두고서 어떤 포지션 전략을 짜기 위해서 현물이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 선물 그 전날 개인이 200억을 하방 쪽에 베팅하면서 즉 지난주에 100엔을 돌파했던 엔저 때문에 현대기아차에 대한 주식 선물 이런 것들을 공매도를 개인이 많이 때려놓다 보니까 이거를 쉽게 줄 리가 없죠. 메이저들이. 그걸 죽여놨습니다. 어제. 개인이 다 손절매 나갔죠. 어제. 오늘 39억을 또 사고 있는데요. 이것도 일부 어제 못 나간 손절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주식 선물 76억을 팝니다. 현물로 치면 760억 정도고요. 지금 300억을 거래소에서 파니까 전체적으로 1000억을 판다고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농숏 전략, 기간도 최근에 상당히 재미 붙였고요. 주식 선물 쪽에서 거래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헤지펀드, 테퍼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그냥 한국 얘기랑 상당히 다른 얘기다. 다른 나라 얘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변수가요. 미국과 똑같지 않고 유럽과 똑같지 않고 일본과 똑같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다만 우리가 위안을 삼는 건 원달러가 최근에 약세를 달러 강세로 인해서 그나마 보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102엔까지 갔어도 자동차 업종이 지난번 그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아베노믹스 2탄으로 인해가지고 깨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보실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의 또 시장의 복병은요, 가계부채죠. 얼마 전에 1000조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1100조 정도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지금 상당히 심리적인 어떤 그런 아무래도 폭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S&P가 어저께 한국 시장의 GDP 성장률 2.8%로 또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런 가계부채, 그런 문제. 그런 것만 생각한다면요. 사실 건설업종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기본적으로. 어느 업종을 사야 될지, 그리고 어느 업종을 버려야 될지, 어느 나라 주식을 사야 될지, 어느 나라 주식을 버려야 될지, 정답은 분명히 전 세계 지금 통화적인 흐름만 봐도 대충 파악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한국 시장에 전혀 못하는 거냐? 개별주들 분명히 코스닥에서 단기 폭락이 있었지만 버티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 실적 좋고요. 오늘 코나이 같은 게 또 낼레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실적이 워낙 좋았잖아요. 그리고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계속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투자를 꼭 하시길 권유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시간광에서 오늘 코스닥 얘기는 아주 자세하게 듣지 못했었는데 내일 정도 상세하게 분석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전략 잘 들었습니다. 박재민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 짜보겠습니다. 주쌤 만날 시간입니다. 쌤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나홀로 팔자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아무래도 어제, 그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매도는 잡지 말고 매수를 잡아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것이 이제 어제 오후장의 막판부, 즉 2시 이후에 억지성이 하나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그 개인들을 쉽게 표현해서 이제 저희들 표현으로 호객행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위쪽으로 계속 들어오게끔 유발을 시키는 그 부분에 억지성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제 오후장에 막판 매수에 들어왔던 부분들을 일단은 눌러놓고 제자리 쪽으로 갖다 놓는 형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성 부분에 대한 눌림 하락이 나오고 있겠고요.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매도 쪽에 우위로 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과 우리가 같이 봤을 때 어제의 왜곡 현상에서 추세를 전환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겠죠. 단기적인 추세 부분 쪽에서 눌림 쪽의 양상으로 나오고 있는 거겠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먼저 초반부에 빨리 왜곡된 부분의 포인트를 내려와서 1포인트 부근에서 지지력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개인들의 콜옵션 쪽에 또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주식 선물 쪽으로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겠고요. 또는 콜옵션과 풋옵션의 포지션도 같이 합성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엔저가 어쩌고 저쩌고 선진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것저것 따지면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개별주 쪽이요. 개별주 몇 개나 갈까요? 이제 주도주하고 갈 종목들 이미 벌써 여러분들 눈에 탁탁 뛰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거 나중에 지나서 잡으시면 뒷북 치는 상황밖에 되지 못하겠죠. 그러면 선물 쪽의 흐름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쪽에서 제가 이 얘기 드렸습니다. 현재의 트렌드는 차익 쪽에서 출발과 함께 먼저 들어 올려버리면서 비차익 쪽에서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차익 쪽에서 매도 출발이 되면서 비차익 쪽에서부터도 매도 쪽이 확대를 시키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의 수급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죠. 선물 시장도 그러다 보니까 슈팅 자체가 좀 강하게 올랐고요. 그것이 억지성이 포착이 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장 부근에서 이제 매도 조심스럽게 들어가면서 매도 쪽으로 빠져나왔는데요. 저는 오버나이트 좀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지금 본다라면 프로그램 자체의 발목이 좀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금일은 그 부분에 따른 지금 눌림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선물시장 대응 전략으로 가보면요. 개인들의 오늘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콜옵션의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와 그제의 모습에서 개인들은 풋옵션 쪽으로 주식 선물도 중요하기 때문에 풋옵션 쪽으로 140억 정도가 신규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외가격 쪽으로 들어왔는데요. 과연 시장이 그것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갈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출발과 함께 개인들의 또다시 신규 포지션이 콜옵션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오늘은 눌림 자체가 클 것이고 그 눌림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포 쪽으로는 아니다. 어제 상승 부분에 대한 반마디 정도만 나올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개인들의 콜옵션이 매수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고점 매도 전략을 피자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리겠고, 자, 연결 선물 쪽에서 저희가 지금 오늘은 10분 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전일 부근의 오후장에서 억지성으로 위에 종가를 만들어내지 않고 위쪽에서 먼저 조정을 좀 빨리 받고 나왔다라면 오늘 또 다시 시장은 반등 모멘텀 자리였는데요. 어제 억지성으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여파 때문에 상단을 258.20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분석한 대로 저는 열심히 그냥 분석만 할 뿐인데요. 이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 선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범위 안으로 다시 재차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어제 오후장의 억지성을 지금 다시 제자리만 만들어 두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 하단 밴드 255.60 정도를 오늘 계속 지켜줘야 됩니다. 특히나 오전장에 지켜주어야지만 변동이 좀 줄어들게 되고 전일 상승의 반마디 정도가 조정 양상 쪽으로 온 다음에 추세를 좀 유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가상에서 255.60을 또 지켜준다면 시장은 일단은 좀 한 템포 더 간다. 앞자리 1900포인트겠죠, 지금 현재. 그럼 앞자리 2자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좀 열어두시면 좋겠고요. 이번 상승마디는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일자리 변곡점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서 확대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일자리 변곡점 같은 경우는요, 위쪽 상단 258.20으로 설정을 하고요. 중간 매드 257.40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 밴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255.60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종가상 255.60 계속해서 지켜준다라면 이번 상승의 마지막 고점 마디는 장중에 종합 지수상으로 보면 2000포인트 터치 자리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서요. 하지만 금일 같은 경우 단기 트레이딩 잡으실 분들은 고점 매도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255.60 오전장 혹은 종가까지 지키는지 확인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말씀도 감사합니다. 스탠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 다시 팔면서요. 특별히 선물 쪽 1,000계약 넘게 매도하고 있는데 1960선대 후반으로 코스피는 일단 약간 숨을 고르며 약보합으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특징주 업 그리고 다운으로 나뉘어서 살펴드립니다. 먼저 업 종목이 보여지고 있네요. 중국 식품포장 그리고 서한. 첫 번째, 세 번째 종목은 모두 상한가죠. 중국 식품포장은 오늘 자진 상패 위에서 주당 4,500원 공개 매수한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서한은 중소형 건설주인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소위 점 상한가 들어가 지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글백, 백신주인데요. 살인 진드기 의심 환자가 제주도에서 발생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 다시 한번 백신주는 움직이고 있는데 탄력이 아주 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사그라들지도 않는 것 같고요. 다음 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삼성전자가 좀 시장을 누르는 것 같죠? 150만 원 지금 안착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차트적으로는 수렴하고 있어서 조만간 방향성을 보여줄 것도 같습니다. 전일 돌아온 외국인들이 잠깐 매수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포스코엔텍은 전일 장 마감 이후 실적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소폭 감소했는데 이틀 연속 빠지면서 차트적으로도 120일 저항을 맞게 되는 그런 국면이고요. 바이오톡스텍은요, 현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일주일여 전 신고가였었는데 지금 약간 21선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이 조금씩 꼬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업종목 분석부터 듣겠습니다. 압구정으로 나가볼 텐데 KTB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개 매수 소식 나와 있는 중국 식품포장부터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공개 매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또 상한가로 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뭐 공시가 나왔습니다. 상장 폐지를 위해서 보통주 한 주당 4,500원에 공개 매수를 뭐 실시키로 결정했다라고 나왔는데 일단 자진 상패를 위한 공개 매수고요. 뭐 일단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다고 해서 뭐 이 종목이 뭐 중요한 것은 뭐 계속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 이후에도 뭐 이 자진 상패에 위한 공개 매수 이 부분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슈는 다 소진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참 기관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그간 좀 샀다가 또 오늘 또 어떻게 또 이 공개 매수와 또 자진 상패 이런 부분들이 또 맞물려서 또 오늘 굉장히 좀 수익률이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또 여담으로 드리고요. 일단 중국 식품 포장은 이슈가 이미 마무리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또 이렇게 마지막을 좀 그래도 마지막에 좀 아름답게 좀 마무리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또 여담으로 드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글벳인데요. 뭐 이글벳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언급도 좀 드렸었던 것 같고 또 최근에 이 살인 진드기 의심 환자가 또 국내에서 좀 발생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이글벳을 비롯한 또 백신주 관련된 종목들을 모두 좀 상승시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이 AI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때도 그랬고 그간 살인 진드기가 또 이슈로 좀 등장할 때도 제가 관련 종목들을 언급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역시나 이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이 테마가 강한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가 항상 동반이 돼야 됩니다. 물론 매매 타이밍이 빠르시고 대응이 빠르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뭐 손쉽게 들어가셨다 또 손쉽게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종목을 대응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목,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는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들어가시더라도 이 손절 라인과 목표 라인을 꼭 잡고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뭐 물론 올라가면 좋겠지만 빠질 때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덜 다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글벳을 비롯한 백신주들 뭐 테마성이기 때문에 또 이슈가 나오면 재차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어떠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체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살인 진드기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또 위에서 올라갔다가 또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그리고 내일 뭐 종가에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이슈는 뉴스는 나왔다.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따라다니는 소문이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 이런 부분 한 번 더 명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서한이라는 종목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1분기 호실적이 나왔는데 어제 장 마감 후에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28억 5천만 원. 그러니까 2012년도 1분기 대비해서 207.31% 늘어났다고 공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4.98%, 65% 정도 성장한 486억 6,500만 원 정도를 시현을 했다고 나왔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 서한을 상한가로 직행하는 어떤 가장 큰 모멘텀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서한이란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주가는 항상 실적 베이스를 분명히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분명 왜 중요하냐면 항상 주가는 결국에는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과 수렴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은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이 많이 유입이 안 되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라도 이 수급이 굉장히 잘 풀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과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것은 항상 주식 투자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한을 보시면서 1분기 호실적이 얼마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좀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매물대가 가장 많긴 하지만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고, 제가 상한가 패턴을 항상 말씀드릴 때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다음날 갭상승, 그리고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러한 패턴을 좀 머리에 담아두시고 서한이 과연 내일 어떤 패턴을 보여줄까, 이 부분을 보는 것도 또 서한에 대한 굉장히 좀 재밌는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서한과 더불어서 이글백 같은 백신주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주셨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가격 원칙을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귀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음 주로 장소를 옮깁니다. 삼성전자 부진한데 이유를요 먼저 들어볼게요. HMC 투자증권에 계시는 최희승 차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아주 조용한데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아무래도 그 소위 말해서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그 갤럭시 S4가 생각만큼 좀 많이 팔리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어떤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가 상승이 조금 이제 멈춘 정체 구간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50만 원 전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9,000원, 10,000원 정도 지금 하락해서 한 149만 원 정도 지금 주가에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오전 중에 외국인들 소폭 매도였는데 지금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10,000원 정도 빠지고 있지만은 제가 오늘 저희 회사에서 나온 그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갤럭시 S4의 지금 매출이 상당히 좀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크게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갤럭시 S3의 출하량이 한 3배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 루머는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2주간 출하량이 한 600만 대 정도 됩니다. 갤럭시 S3의 한 3배 정도로 지금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 그리고 2분기 지금 출하량을 예상을 해봤는데 한 2,30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 수준은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최근에 150만 원 전후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150만 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고, 지금 애플 아이폰 5 같은 애플 아이폰 5가 나왔을 때 혁신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삼성에도 어떤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그 우려가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애플이 지금 아이폰 5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전 세계로 봤을 때 한 7% 비중에 불과하기 때문에 애플이 새롭게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에 큰 타격은 또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경쟁사에 대한 그런 우려도 지금 현재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은 갤럭시 S4의 출하량 및 그리고 이제 2분기로 갈수록 이제 가전 성수기가 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치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는 2분기부터는 한 번 더 레벨업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인 포스코엔텍과 바이오톡스텍도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실적이 별로라서 또 수급이 안 좋아서가 각각 이유입니까? 네, 지금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많이 올랐었는데 올해 들어서 거의 주가가 더블 정도 수준까지 지금 5,000원대에서부터 제가 이 종목을 봐왔는데
한 10,000원대를 돌파한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들 매도가 대량으로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 평가 가치도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화평법이라고 해서 화학물질 평가에 관련된 그 법안이 본회의를 이제 통과를 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 규모가 한 1조 한 2천억 전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바이오톡스텍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화학물질 평가 관련된 CRO 회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업계에서 지금 국내 1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고,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진 부분은 아무래도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빠져나가는 부분, 기관 매도가 많았다는 부분, 역시나 최근 시장 트렌드와 같은 부분인데요. 바이오, 제약, 그리고 이제 스마트 기기 부품주 쪽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을 끌고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매도를 친 이후에 코스피 시장으로 좀 그 자금들이 유입되는 모습, 그 흐름 속에서 바이오톡스텍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 8,000원까지 60일 라인인데, 60일 이평선 라인인데, 지지 라인 확인 이후에는 다시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스코엠텍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엠텍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 370원 빠져서 9,680원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000원 이하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영업이익이 31억 2,400만 원 1분기 때 나왔는데, 전년 비해서는 한 7.49% 이제 하락한 부분으로 나왔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하락의 주된 이유일 것 같습니다. 성장성을 훼손할 만한 그런 실적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올해는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포스코엠텍은 한 1조 클럽에 가입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증권사 전반적인 레포트들을 살펴봤을 때 이 정도의 컨센서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한 158억이었는데 올해는 약 한 3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더블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지금 1분기 때 좋지 않았는데, 그러면 2, 3, 4분기 때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설명드리자면, 지금 이제 알루미나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이제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도 그랬지만 LED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LED의 필수 핵심 소재로 들어가는 알루미나라는 소재가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4군데밖에 생산을 못하고는 상당히 좀 기술력이 집약된 그런 산업입니다. 지금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정대로라면 6월부터는 이 알루미나를 국내 최초로 세계에서 5번째로 이제 양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KT에서 그 전국에 매설되어 있는 구리 케이블을 광 케이블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주관사가 지금 포스코엠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만 해도 최근에 바꾼 그러니까 구리 케이블에서 광 케이블로 바꾸면서 지금 포스코엠텍 매출로는 한 대략 800억 정도의 기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계속 영업이익이나 혹은 이제 매출액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추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지금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그 나무보다는 좀 큰 그림을 보는 측면에서 성장성은 계속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에도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10,000원 이하 지금 주가 형성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거의 다 바이 사인 주셨는데 바이오톡스텍만 8,000원 정도 지지받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희승 차장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스닥만 플러스인 상황인데요.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조언 주셨거든요. 종합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엔저 우려도 있고 시장은 간다. 글로벌 리커플링 기대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상승 쪽에 베팅하자, 주식 사자라는 의견 이사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밖에 이드코 대표님은 코스피의 어떤 진정한 상승을 논하기 위해선 1980포인트 안착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었고, 전일까지 밀렸었던 코스닥은 일단은 관망하자, 5월 평균선까지 일단 조정이 예상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은 IT 통신 LED 섹터에 집중하자라는 의견, 그리고 동시에 출발 상황 분석에 도움 말씀 주셨던 유창희 대표님도 IT에 주목하자라고 간단 명료하고 굵은 조언 주셨었고요. 박재민 팀장님은 코스닥에 기관 파는 종목 주의하자라는 말씀, 그리고 코스닥의 키는 수급은 외국인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죠.
네, 오늘 공감도 체크해 볼 분은요. IM투자증권에 계시는 주대영 대리님이 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감 정도부터 알려주시죠. 예, 저는 이명식 전문가하고요, 유창희 대표 두 분의 의견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변동성이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IT, 통신, LED 이런 부분으로 좀 집중하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어떤 특정한 섹터 혹은 좀 선별적인 매수를 강조해 주셨었는데, 그러면 우리 대리님이 보시는 최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그리고 관련된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역시나 지금 보실 거는 1970선에 있는 코스피 61선이죠. 여기서 이제 투심이 회복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내 시장이 조금 많이 위축된 거는 일본 시장으로 지금 모든 매매자들이 넘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좀 등한시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싱크로율이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 대만도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여기서 좀 기간 조정 형태를 좀 띠다가 어느 정도 선에선 변동성이 좀 확대되거나 아니면 상승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급에서 외국인들 매수세도 중요하겠죠. 자, 그나저나 오늘 관심주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 얘기하셨는데 조용히 아주 잘 갔거든요. 오늘 종목은 어떤 거 보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인데요. 대우조선해양하고 지금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장으로는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있는데요. 금일도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지수 방어주로서 꽤 큰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순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업황이 개선 기대감으로 전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쪽 말씀을 드리면요, LNG선하고요, 컨테이너선 쪽 시장 점유율이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이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익에 대한 항상 꾸준한 순이익이 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은 좀 비중이지만 건설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금리 인하는 증시의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증시 안에서 또 종목군별로 한번 봤을 때 건설이 역시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봤을 때 지금 조선 업황의 회복과 건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지금 편입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전일가로 제시해드렸는데요. 금일 조금 약간 양봉을 세우면서 변동성이 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34,000원 지금 정도 부근이면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가는 36,700원 정고점 부근이고요. 손절 라인은 한 32,800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10% 정도 이익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 이어서 삼성중공업 또 다른 조선주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셨습니다. 주대영 대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의 차트 민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어제와는 좀 다르게 좀 움직여줍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그렇게 잘 가더니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자, 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가 오늘은 좀 다시 한번 올라가 주네요. 자, 코스닥이 어제 조금 반짝 떨어졌을 때 매수하신 분들 참 좋은 수익이 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자, 외인들 지금 매도가 나가기는 합니다. 기관들이 매수를 도와주고 있긴 한데 외인들의 꾸준하게 매수 지속 여부는 놓치지 말고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기 자체는 뱅가드 물량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6월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국내 시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는 거, 그만큼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코스닥 오늘은 좀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도 조금 체크하시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지금 니케이 지수가 15,000 돌파했잖아요. 자, 언젠가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 시점이 조만간일 것 같습니다. 금방 너무 이제 어느 정도도 일본 쪽에 들어갔던 외국계 자금들
차익 실현한 물량 자체가 쏟아져 나오면서 또 뉴욕 지수도 마찬가지로 나와주면서 그 물량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국내 지수로 보이지 않을까요?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점 자체가 2분기 안으로 6월달 안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종목들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어제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한 종목이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자, 웰크론한텍이 지금 손절 처리가 되면서 조금 1패 하나 더 추가를 시켰네요. 지금 이제 포스코 ICT, 애강리메텍, EM코리아, NC소프트를 월요일날 추천을 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유 종목 4종목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이 자, 49전 35승 14패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찮은 상황이고요. 지금 약간의 지지부진한 약간의 지수 영향에 따라서 종목이 또 크게 움직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급등주를 노리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 관심 있게 좀 보시고 그중에서 가장 최근에 말씀드렸던 NC소프트를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NC소프트가 오늘 다시 움직여줍니다. 저희가 17만 1,0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지금 17만 4,000원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3,000원 정도 오르는 상황인데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블레이드 앤 소울 중국 모멘텀과 더불어서 또 하나 바로 연말에 모바일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 새롭게 열린 이제 유럽 시장과 더불어서 유럽 시장에서 판매 잘 되고 있는 뭐 길드워 매출, 리니지 원도 큰 폭의 성장을 1분기에 보여줬었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꾸준하게 1분기 좋은 실적에 더불어 2분기에도 이어갈 수 있겠다. 차트상으로도 지금 단기적인 이 박스권 돌파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오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에 이어서 내일까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은 18만 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걱정하지 마시라.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도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연말까지 우리 20만 원 보고 가봅시다. 꾹꾹 눌러 담지 마시고요. 계속 모아 가십시오. 홀딩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개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한 종목 하나와 그리고 조금 가벼울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종목은 로만손인데요. 자, 한국가스공사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바닥 3중 바닥을 탈피하는 중이에요. 오늘로써 실적이 나와줬죠. 자, 영업이익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줬고요. 당기순이익 부분은 이제 조금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그 실질적으로 매출이 빠져서 떨어진 게 아니고 저기 캐나다 쪽에 있는 회사 제 분석을 통한 부분이 당기순이익 부분에 좀 잡히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 빠졌습니다. 순이익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아니고요. 꾸준하게 2분기 실적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3중 바닥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저점 자체가 그래도 높아져 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에서 서서히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지금 3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반등을 줄 때마다 항상 오르면 보통 5% 이상씩은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6만 5천 원부터 해서 5% 이상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저점 바닥에서 요 바닥 고점 딱 선을 이었는데 그 박스권 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그 가운데 부분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가 있겠다. 그 부분 자체가 얼마? 6만 원 후반대라는 소리죠. 좀 더 갈 수 있고요. 보통 살짝 뚫었다가 내려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얼마죠? 7만 원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요 갭 차이 정도는 우리가 먹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기술적으로 한번 노려볼만 하겠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한 2% 3% 오를 때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기관이나 외인들의 수급 들어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그 포인트가 아닌가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로만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로만손이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밀려가지고 지금 주가가 어제 또 영향을 많이 받았죠. 어제 4.8% 정도 빠졌네요. 자, 개성공단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흘러내리는 그 모습이었는데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또 대화를 시도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기대감이 오늘 살짝 오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북한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받아줄 때가 됐어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렇죠? 지금 대화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모멘텀은 보너스일 뿐이고 로만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실적 부분과 더불어서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상의 흐름에서 2월 바닥부터 시작해서 4월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갭 차이가 거의 지금 한 달 반씩으로 똑같이 흐름이 나와줍니다. 이 상승폭 자체도 굉장히 좀 비슷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폭 자체가 또 굉장히 더 흡사하게 지금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 바닥권을 지금 지워볼게요. 이 바닥에서 지금 한번 떨어진 이후에 이 라인 자체를 지금 타워가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나올 확률이 높은 그런 차트가 완성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로만소는 지금 바로 그 전고점 라인은 12,000원 초반이지만 저희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 3% 정도만 노리고 단기적으로 봐도 나쁘진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매수해보면 좋겠다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한국가스공사와 로만소 중에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볼까요? 자, 오늘은 저는 그래도 좀 더 가벼운 종목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만손이겠죠? 자, 로만손에 대해서 오늘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만손 현재가가 1,900원, 1,850원 정도 수준인데요. 1,850원, 1,9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꾸준하게 단기 반등을 줘서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 딱 목표가는 3%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 안 하겠습니다. 손절가 자체는 짧게 1,500원 라인 이탈. 1,500원 이탈 라인은 요 라인 자체, 아까 그어드린 라인 자체를 깨는 라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로만손을 말씀을 드렸고요. 3% 공략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선윤의 차트 미인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니케이는 2% 넘게 급등하면서 15,000선 계속 지키고 있는데 코스피는 점점점 아주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960선대 이제 초반에 들어와 있는데요. 중국장이 열렸겠죠?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1%가량 조정을 받은 것 같던데 JP모건에서는 중국의 2분기 성장이 8%대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안 좋은 전망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중국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전망들이 이제 외국계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좀 엇갈리는 것 같던데 일단 개장 분위기부터 알려주시죠. 예, 지금 현재 중국 증시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09% 하락한 2214.91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 회사들의 의견 또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중국의 4월 경제활동 통계 지표를 봤을 경우에 소매 매출은 늘어나고 있고 재정 수입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경제 성장세가 안정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지표들이 좀 둔화되고 있지만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HSBC 같은 경우에도 4월 추가 부양책 발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1월부터 4월까지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0.6% 늘어났고 4월 제조업 부가가치 또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그 경제 지표의 발표는 중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범위인 만큼 새로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새로운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경제 성장률은 7.5에서 8%를 유지해 나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 지표들이 크게 악화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에서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북경시 집값에 대한 통제는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경시의 부동산 가격들은 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성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국오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안정적인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확률은 좀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절전형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5월달에 종료되는 만큼 가전업종이 5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수익들이 개선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위 종합주가지수는 방향성을 좀 못 잡는 가운데 2200선 내외에 혼자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죠. 사실상 재공략 들어갔던 크루셜텍 빠른 리뷰 해드릴게요.
자, 지문인식 입력장치로 아주 유명한 그런 기업인데요. 휴대폰 쪽 관련된 기업입니다. 사실상 지문인식 기능이 추가된 BTP라는 쪽의 매출이 2분기부터 본격화돼서 올해 전체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었었는데요. 오늘 시초가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급락 이후에 전일 밑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오늘 자리 괜찮겠다라고 강정 부장님이 판단을 해주셨었는데요. 오늘 약간 상승하는 듯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조용합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됐다면 지금 자리보다 약간 100원 정도 위쪽이었을 것 같은데 주당 100원씩 손실 보고 계시겠지만 오늘 좀 조용한 흐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매수하셨다면 홀딩 쪽의 의견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